했지만 예,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병원 정문영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센서리 모터 패스웨이죠. 그러니까 원래 받은 주제는 모터 센서리 패스웨이인데요. 바꿨습니다. 센서리 모터로. 그 이유랑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뭐 이렇고요. 대충 넘어가고. 자, 우리 강좌의 제목이 이해하기 쉬운 신경해부학이죠. 이해하기 쉬운 신경해부학. 자, 이해라는 거는 뭘까요? 이해. 자, 근데 과연 신경해부학이 이해하기가 쉬울까? 신경해부학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해라는 거는 어떤 사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현상을 이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해부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거를 이해라고 해요. 이해. 그게 이해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당연한 거는 뭘까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는 뭐냐면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반복됨으로써 논리적 혹은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자연스럽게 인정될 때 받아들여지는 그런 느낌을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쉽다는 거는 이제 의식적인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수행 가능한 경우에 해당을 하죠. 그러니까 이 신경해부학이라는 것 자체가 당연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당연하게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인식하려면은 의식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돼요. 의식적으로 이거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의식은 뭘까요? 의식이란 무엇인가? 의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요 테마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죠. 사실은 뭐 의식은 뭐 어디 있다, 뭐 의식은 어디 있다, 뭐 우주에 있다, 자, 좀 이상한 말들이고, 사실 의식이 뭔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고, 재활학과 선생님들도 사실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오셨어요. 의식이라는 거는 이 alert, drowsy, stupor, semi-coma, coma 이렇게 나누죠. 자, 의식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바로 response to sensory stimulation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의식이 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딱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대답을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센서리 스티뮬레이션에 대해서 얼마나 리스폰스를 잘 하냐, 그거를 가지고 의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센서리 스티뮬레이션은 처음에 얘기할 감각에 대한 거고요. 리스폰스라는 거는 모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센서리 모터 패스웨이를 얘기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다? 바로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식. 그 중에서도 이 Structures Response for Sensory Stimulation에 관련된 거는 소마토센소리 시스템, 비주얼 시스템, 어디토리 시스템, 비세럴 에퍼런트 시스템, 베스티블러 밸런스 시스템. 오늘 아까 앞 시간에 다 얘기가 됐어요. 사실은 앞에 미드브레인 폰스 메둘 오블롱가타 할 때 여기서 뭐 어디토리 비세럴 에퍼런트 베스티블러 밸런스 다 얘기가 됐어요. 다 얘기가 됐고, 소마토 센서리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소마토 센서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소마토 센서리 시스템. 소마토 센서리 시스템은 쉽죠.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 스킨에 어떤 리셉터들이 있는지 다 알고 있죠. 여기 뭐 메켈셀, 뭐 루피니 소체, 메이스너스 커퍼스쿠, 파치니안 소체, 뭐 이런 거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이러한 리셉터들이 사실은 거의 99%의 연구가 요 글라블라 스킨, 즉 손바닥, 발바닥에서 연구가 된 것들이에요. 헤어리 스킨에 대한 연구는 생각보다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헤어리 스킨에 대한 연구는. 헤어리 스킨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LTMR이라는 건데 로우 스레시홀드 메카노 리셉터라는 거예요.
LTMR. LTMR은 어디냐면은 이 헤어에서 헤어. 근데 그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지만 글라브스 스킨은 사실 되게 작아요. 손바닥 발바닥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사실 인간이든 동물이든 거의 대부분은 헤어리 스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헤어리 스킨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많지가 않아요. 어쨌든 헤어리 스킨이 됐든 글라브스 스킨이 됐든 요 스킨의 센서 리셉터는 바로 윈도우 투 익스터널 월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의 어떤 정보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창문이 되는 것들이 바로 센서리 리셉터라는 거죠. 물론 뭐 이 비주얼 리셉터도 익스터널 월드에 대한 윈도우가 되고 이 히어링 리셉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센서 리셉터도 바로 익스터널 월드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A 알파, A 베타, A 델타, C 파이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센서리 파이버에 해당하는 거는 A 베타, 그리고 A 델타, C 파이버 요 세 가지예요. A 베타랑 A 델타는 마이엘리네이트 파이버고요. 그러니까 마이엘리네이트, 그러니까 인슐레이션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언마이엘리네이션, 그러니까 인슐레이션이 껍데기가 쓰여져 있지 않다라는 거는 스티뮬레이션이 전달되는 데 있어서 그 속도가 느리다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A 베타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머슬 스핀들, 메이스너 소체, 뭐 메켈스 리셉터, 파시네스 등등등. 즉 여기에서 하는 거는 주로 프로프리셉션, 그러니까 고유 감각이죠. 그러니까 뭐 근육 수축하거나 뭐 이럴 때 내 근육이 얼마나 수축했는지, 그리고 내 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터치 앤 바이브레이션을 관여를 하죠. 반면 A 델타와 C 파이버는 프리 너브 엔딩 또는 아까 전에 LMTR 중에서 그 로우 스레이스홀드 또는 하이 스레이스홀드 그 메카노 리셉터에 해당을 하고, 이거는 이제 페인, 쿨 템퍼레처, 그리고 페인, 웜 템퍼레처를 센싱하는 그런 시스템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이 센서리 뉴런은 슈도 유니폴라 뉴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아마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안 했죠. 그냥 대충 넘어갔죠. 근데 요 뉴런의 특성, 이 구조상의 특성이 뭐냐면요. 이 뉴런의 이 셀바디는 한쪽으로 빠져 있고 그 순전히 엑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이거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 센서리 파이버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더라도 바이디렉션하게 이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카팔 터너 신드롬 때 메디안 너브가 눌리잖아요. 메디안 너브가 눌리는데 메디안 너브가 눌리는 장소가 아픈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프다? 메디안 너브가 디스트리뷰션 된 장소가 아프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디스크 때 디스크 루트가 눌리면은 그 루트가 아픈 게 아니에요. 루트가 분포되어 있는 그 센서리 더마톰이 아픈 거예요. 즉 무슨 뜻이다? 이 센서리 뉴런은 특성이 뭐냐면은 바이디렉션하게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다. 즉 어느 한 곳이 아프면은 거기랑 연관된 부분이 한꺼번에 다 아파버린다라는 거예요. 실제 해부학적 구조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도잘루트 강글리온의 소마는 도잘루트 강글리온에 있어요. 도잘루트, 그러니까 스파이널 코드 도잘루트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도잘루트에 이렇게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슈도 유니폴라 뉴런이고 바이디렉션하게 가는, 그래서 소마는 여기 있고 바이디렉션하게 요 엑손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양상이죠. MRI를 찍었을 때는 스파이널 코드의 이 옆쪽에 이렇게 강글련이 보이죠. 그래서 이 강글련이 좀 많이 눌리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포라미나 스테노시스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재활학과 선생님들도 들으시고 신경외과 선생님들 들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 강근리온 블럭할 때 이 강근리온 직접 찔러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뉴로패시픽 페인이 생기죠. 그러니까 블럭하거나 그럴 때 강근리온을 직접 찌르거나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소마는 아까 강근리온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는 위치가 바로 도잘 루트 엔트리 존이에요. 이 도잘 루트 엔트리 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듀라마타를 자른 거고요. 이게 스파이널 코드죠. 그래서 도잘 루트가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요. 도잘 루트 이렇게 들어와서 스파이널 코드로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쑥 들어가는 이 부분이 도잘 루트 엔트리 존이고, 이 슈도 유니폴라 뉴런의 몰폴로지상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요쯤에 해당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 스킨의 센서리 리셉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파이널 코드의 이 도잘 루트 엔트리 존, 그리고 심지어는 스파이널 코드 안까지 뭐 어떻다? 하나의 셀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셀. 하나의 센서리 셀이에요. 셀. 하나의 뉴런 셀.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얘가 바로 도잘 루트 엔트리 존이고, 우리가 드레조토미를 하게 되면은 도잘 루트 엔트리 존을 들어가서 지져버리는 게 바로 도잘 루트 엔트리 존 레저닝 드레조토미 프로시저에 해당을 하는 거죠. 이제 주로 페인 서저리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 요 아나토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페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스파이널 코드가 있죠. 이 서비칼 리전의 스파이널 코드, 하이 서비칼 리전의 스파이널 코드긴 한데 럼바나 소라식이나 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이제 서비칼 스파이널 코드다 보니까 여기 있는 도잘 컬럼이 굉장히 두껍죠. 왜냐하면은 다리에서 올라오는 파이버, 팔에서 올라오는 파이버가 전부 다 보이니까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스파이널 코드에 이 도잘 루트 엔트리 존이 들어가는 요 위치가 바로 리사워스 트랙이라고 하고요. 이게 왜 리사워스 트랙이라고 하냐면요. 이 아까 전에 도잘 루트 엔트리 존으로 센서리 이제 파이버가 들어왔잖아요.